부산 작강소와 공월 FM이 함께하는 부산 덕후 라디오 세 번째 녹음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공월 FM의 우피입니다. 자, 세 번째 팀을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만나볼 팀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사실상 부산의 어지간한 모임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커뮤니티 비빔의 김정원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비빔이 정말 많은 활동을 다채롭게 하고 있는데 비빔에 대한 단체 소개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커뮤니티 비빔은 2022년에 만들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즌이라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했고, 청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좀 자리를 마련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었었는데, 처음 시작은 소셜 다이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소셜 다이닝 같이 밥 먹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면 좀 다양한 종류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 보자, 대신 조금 느슨하게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커뮤니티 비빔이라는 이름도 짓고, 그리고 좀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다이닝도 하고 그 다음 했던 게 산행도 가고. 산행. 처음 산행 기획했던 게 1월 1일에 못 가가지고 우리 1월 1일이라 치고 가자 우리. 약간 합리화를 했군요. 네, 새해 뜻 우리는 오늘 새해라 생각하고 오늘이 가자. 새해다. 그쵸.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너무 산행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커뮤니티로 그냥 쭉 가자. 산행은 이제 우리만의 어떤 스테디셀러로 가자.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산행이랑 그 다이닝은 스테디셀러였고, 이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도 또 붙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비빔이 되겠고, 그래서 소셜 다이닝, 독서 모임,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더 이상이라는 민간단체가 있고 커뮤니티 비빔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저도 그렇고.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더 이상이라는 단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 더 이상이라는 단체 자체가 청년들이 좀 사회에 참여하고,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느슨한 형태로, 커뮤니티 형태로도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커뮤니티 비빔인데, 사실상 너무 비빔이 너무 성장하는 바람에 그쵸. 그래서 더 이상이라는 곳은 뭔지 모르겠는데 비빔은 몰라 재밌어. 그렇죠. 뭐 이런 느낌. 약간 그 느낌이네요. 그 애프터 스쿨이 오리지 카라멜이 있는데, 그쵸. 유니그룹이 더 성공해버린. 그쵸. 오렌지 카라멜이 더 유명이라 표현은 좀 더 사람들에게 각인에 막힌 것처럼.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뭐 저희 커뮤니티 보면은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에 뭐 마크도 막 달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빔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그게 비빔이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받아와서 이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가호 아래 그쵸. 더 이상의 레이블인 거죠. 지원, 그렇죠. 뭐 하이브가 있으면 그쵸. 소스 뮤직이고 그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이해가 딱 되네요. 맞습니다. 레이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비빔이 얼마나 됐죠, 이제 활동 시작하신 지가? 2022년에 시작했으니까 13, 14, 그 횟수로 치면은 3년이고,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그래서 벌써 3년 차. 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처음부터 하면 끝이 없으니 올해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만 집중하겠고, 자, 우선 저희가 청년작당소의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청년작당소하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개가 이제 좀 다양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선입견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일단 첫 번째 시간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 숨어 있는 사장님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포틀럭 파티의 방식을 그냥 차용해가지고 포틀럭 파티랑 마피아 게임을 좀 섞어서 네. 이제 각자 먹고 싶은 걸 들고 와서 대신 저희가 칵테일이라는 것을 좀 무제한으로 제공할 테니 같이 마시면서 누가 여기서 아르바이트생이고 누가 네. 사장인지 한번 잘 찾아보자. 뭐 네네. 이런 맥락으로 좀 사람들을 모았었고 그래서 2명의 사장님을 저희가 섭외해서 네네. 사장님을 일단 섭외하신 분들은 일단 두고 아르바이트를 경험 있는 네네. 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각자 이야기를 좀 하자. 뭐 밸런스 게임도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 게임을 통해서 좀 사실 파악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그렇죠.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대충 각이 나오죠.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때. 네, 재밌습니다. 몇 분 정도 모이셨었나요 그때는? 총 다 합해서 인원이 한 8명 정도, 10명인가 8에서 10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날 현장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네. 근데 그 제가 섭외하신 사장님들 말고도 네네네. 말씀을 안 하시고 참여를 하신 순수 참가자인데 사장님이신 뭐 경우.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이 추리가 사실 그렇죠. 그 예상한 대로 잘 안 간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분이라면 딱 무조건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령들을 줬는데도 그걸로는 좀 사실 판가름이 안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질문을 주면은 이렇게 답해라 하면은 네네. 그걸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이다 혹은 사장님이다라는 걸 좀 바로 캐치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그냥 개인의 경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근데 또 있고. 사장님들도 아르바이트생이던 시절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문제였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변신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래도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좀 좋았어가지고 그 끝나고 2차로 또 가자 해서 시간이 부족했군요. 네, 시간이 부족했어서 그래서 2차까지 갔는데 뭐 인원이 한 그때 더 늘어가지고 갑자기 그 같이 오셨던 분의 친구분도 막 붙고 막 이래가지고 네, 좀 재밌었던 그 활동이었던 것 같고 네네. 사실 기획했던 의도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정을 좀 이해하자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장님이면 사장님, 아르바이트생이면 아르바이트생 서로 이렇게만 스스로만 이렇게 인지했었지. 그냥 우리 사회 살아가는데 사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자리에 모이니까 서로 입장을 좀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대화하는 게 예를 들면 막 노동 문제, 뭐 사장님이 뭐 어떤 걸 해서 뭐 임금 체불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건 좀 된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포인트도 아르바이트생이 힘들어하는 포인트랑 사장님이 힘들어하는 포인트랑 다른 것.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뭐 얘기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르바이트생 시절은 한 번쯤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소개해 주시죠. 이번엔 또 뭐가 머리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들 사이에 공무원을 제가 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을 숨겨놨었는데 와 이거는 공무원 분들한테 너무 제가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첫 번째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지시 편달이 있으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역할군은 뭐 알아서 하라 했지만 어떤 질문을 할 땐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질문도 미리 리스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공무원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거의 숙지를 해서 왔더라고요. 약간 업무 편달 받듯이.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지인이 아니었으면 그걸 모를 정도로 너무 잘 숨긴 거여서 내가 와 이게 잘한다 이런 그 지시 편달을 하면은 역할을 잘하는구나 정말로. 그 자연인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임무에만 충실한.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공무원들도 좀 한지 좀 약간 한 1, 2년 차 혹은 약간 한 3, 4년 차 전이라서 좀 열심히 일하는 한창인 시기 불타오르는 시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지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거의 못 맞췄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 분은 걸렸는데 한 분은 아예 뭐 못 맞췄거든요. 그 같이 계시던 분들이.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기했었고 여기서도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짠 거긴 해요. 그 프리랜서라는 그 직군과 사실 그냥 임금 노동자 혹은 공무원이라 불리는 어떤 그런 근무 환경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업장 뭐 업태 사이에서 뭐 이렇게 뭐 분쟁이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자연스럽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피드백들이 좀 그런 느낌으로 왔어가지고 저는 재미도 있었고 네, 만족도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때도 한 10명 중 8명 왔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또 공무원 하시다가 뭐 프리랜서가 대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참지 못하고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사실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프리랜서가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공고를 잘못 보고 이제 나는 공무원 역할로 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 역할극인지 하셨나? 근데 진짜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뭐야, 섭외하신 공무원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적어주신 어떤 의의는 프리랜서의 자율성과 공무원의 안정성을 비교하여 맞아요. 다양한 직업적 선택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 원했는데 그래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로를 좀 부러워했어요. 그렇죠. 원래 힘든 거는 얘기 잘 안 하고 또 맞아요. 힘든 거는 안 보이죠 보통.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힘든 거 얘기해도 나도 힘든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사실 좋은 거 얘기하면 부럽다. 그렇지. 그래서 뭐 자율적인 그 근무 환경이나 벌 때는 많이 버는 어떤 그런 프리랜서는 엄청 부러워하고 또 공무원은 근데 공무원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지.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건 하기는 어려서서 사실 프리랜서 얘기를 좀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화를. 뭐 참여하셨던 공무원분들도 잠깐의 자유를 맛보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아무튼 더 재밌는 시간을 했던 것 같고 이게 했던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이게 저희 2달에 한 번씩 정도 했었는데 5월에 한 번, 뭐 7월에 한 번, 나머지 하나는 8월인가 9월에 한 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또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고,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은 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또 만났나요? 1인 가구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3세대 가구 청년을 찾아내는 3세대면 이제 할아버지부터 3대.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이날은 좀 사실 이 다른 일자랑 좀 다르게 좀 일찍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침 시간대? 점심 시간대쯤. 보통 저녁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참가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갑자기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 다 1인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3세대를 섭외하지 섭외를 했었는데 3세대가 못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3세대 없는 1인 가구끼리의 대화가 됐었는데 근데 3세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같이 사시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서 뭐 제가 뭐 유도하진 않았지만 3세대가 있는 듯한 대화가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여기서 좀 중심되게 얘기했던 거는 1인 가구가 좀 다양하게 형태로 살고 있구나. 뭐 그리고 다들 그 3세대 가구가 아니더라도 원래 그러니까 기존의 원가구에 살았던 경험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1인 가구 됐을 때랑 좀 다른 점 좀 얘기하면서 뭐가 좀 더 필요하고 1인 가구가 됐을 때 그리고 현재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떤 외로움이나 혹은 뭐 1인 가구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약간 갔던 것 같아요, 대화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대 없는 3대 초대석이 됐지만 그래도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행히 많아가지고 그래도 하려던 얘기를 잘 했던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2달에 한 번씩이면은 대충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됐을까요, 시기가? 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5월 거의 초에 한 번, 뭐 그리고 여름에 한 번, 가을까지는 아니고 여름 끝여름에 한 번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생 히든 파티, 프리랜서 히든 파티, 1인 가구 히든 파티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자, 이런 저희가 이제 다양한 팀들이 저희 이 사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만나본 팀들은 한 팀은 이제 자체적인 자체적인 팀이었고 뭐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특정 다수는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모으는 그러니까 행사를 주로 여시는 쪽이었는데 여기는 참가자가 모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팀들이 저희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항상 모객에 대한
뭐 이제 모객이 어렵다기보다는 모객에 대한 걱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모객이 안 될 것 같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이제 파악이 되니까. 네. 네, 좀 모객을 할 때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나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단 그 프로그램 기획할 때부터 네. 목적성을 좀 뚜렷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커뮤니티의 목적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외 부수적인 목적도 좀 예를 들면은 커뮤니티에 취향 취미를 모여서 얘기하자 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상들이 모여서 얘기하자가 좀 중심된 게 주 목적이라면은 부수적인 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네. 하느냐. 네. 좀 더 뚜렷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프로그램도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공지를 나가니까 사실 그래 난 그거 아닌데 이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먹고 노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좀 목적성이 좀 뚜렷하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좀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분들 익숙이긴 하시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하다 보면은 좀 눈에 익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저희가 다음번 기회 때 뭐 혹은 좀 예를 들면 자리가 많은 자리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좀 적은 자리면 좀 다른 분들이 10명 안쪽 이렇게 네네 다른 분들도 올 수 있게끔 좀 기회를 좀 부여하는 편이죠.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여기도 계속 그 커뮤니티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고이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고이는 왔는데 한 10명이 모였는데 한 8명은 다 친해. 그러면은 이제 온 사람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커뮤니티 좀 모객이 잘 안 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특정 대상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렇죠. 딱 직업군이나 그런 걸로 딱 정해놨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좀 채널이 명확히 있으면 좋은데 알려만한 어떤 루트가 좀 마땅찮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번 거는 모객이 좀 모객이 어려웠었다라는 좀 근데 그렇죠. 좀 쉬웠던 게 아르바이트 이런 건 진짜 쉬웠거든요. 그렇죠. 금방 누구나 찾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프리랜서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같고. 맞아요. 일단 스케줄적으로 아마 너무 천차만별이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1인 가구도 약간 좀 어려워하신 것 같고 왜냐면 보통 1인 가구로 했을 때 사실 뭐 이렇게 1인 가구끼리 모여 있는 어떤 커뮤니티 플랫폼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근. 그래서 새로운 팔로우를 좀 차려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사실 비빔에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은 모객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 그거는 뭐 이런 것처럼 특정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요거는 어떠한 상황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고요. 아마 이거를 제가 나중에 올리면은 이런 커뮤니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팁을 얻어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객 및 1번이 일단 사람 모으기, 2번 이제 모아놓고 어떻게 변수를 줄이느냐. 그럼요. 변수를 잘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약간 자리를 만든 김에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비빔은 첫 회부터 혹시 모객이 괜찮았나요? 저희요 좋았죠. 왜냐면 첫 회라고 하면은 제일 첫 등산 모임? 제일 첫 소셜 다이닝 이라 쳤을 때 좋았던 이유가 일단은 이런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맞아요. 부산에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있긴 해도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데가 잘 없었고 어쩌다 한번 하는. 그렇죠. 뭐 분기별로 혹은 뭐 이렇게 좀 비정기적으로 좀 열리는 거였는데 저희는 계속 지속적 회차를 가지고 하다 그건 이후에 했지만 첫 회차부터 좀 힘을 많이 썼습니다. 뭐 사진도 찍고 커밍 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서울에 있거나 좀 유망한 좀 커뮤니티를 좀 따라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리고 쉬운 요리부터 했었죠. 그러니까 만들기 쉽고 인기 많은 요리부터 했죠. 그러니까 찍기 이쁜.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의 니즈를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뭐 치킨 만든다 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 먹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산의 사실 커뮤니티 소비력이 엄청 높진 않다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 모객할 때는 저희가 좀 지원 사업을 넣어가지고 사업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무료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신청자가 많았어가지고 좀 선별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너무 많으면 또 골라내는 것도 일인데.
그리고 홍보 채널은 이미 좀 몇 군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보니까 홍보 채널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뭐 첫 모객할 때 좀 걱정은 있었죠. 이게 다이닝 프로그램이 막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잘 할까 사람들이 그런 고민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오신 분들이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활동하셨을 때. 뭔가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뭐 요리를 하시고 네. 뭐 얘기를 나누시고 이거. 네네. 네. 아무튼 시작은 그랬던 것 같고, 자, 모객은 사실 옛날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보다 저희가 그럼요. 이제 10여 년 전도 이제 대학생이 넘던 시절이라서 그럼요. 네. 그때보다 많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맞아요. 뭐 채널들이 생기면서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을 생각하면 뭐 붙였어야 돼요 거의. 그렇죠. 예, 포스터 거의 붙였어요. 오프라인적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 힘들었죠. 사이에 저희 10년쯤 전이면 이제 인스타도 거의 안 하던 때라서 페이스북. 맞아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대신 전해드립니다. 전부 다 맞아요. 연락 돌려가지고 맞아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온라인은 거의 그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유일한 루트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워낙 많다 보니까 채널이 많이, 많고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사실 딱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근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도 맞아요.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좀 더 그 니즈를 좀 더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객은 그 본인도 생각하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라도 재밌을까? 그렇지. 혹은 재미없으면은 그냥 목적이 있는 거면 무료로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그렇죠. 내 목적을 너무 뚜렷하게 가져갈 사안이라면은 그거를 뭐 참가비 받으면서까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아직 부산이 예를 들면은 여러 커뮤니티들도 많고 이런 컨텐츠 소비력이 막 매우 높으면 사실 맞아요. 네,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모객 고민도 고민이지만 그 전에 컨텐츠 기획에 대한 좀 고민을 한번 더 하는 게 좀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획을 할 때부터 그냥 사람을 모으자 그쵸?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정확히 사람을 모아서 뭘 할 거냐, 맞아요. 네. 뭘 해서 어떤 것들을 줄 것이냐 이 참가하신 분들한테 맞아요. 이게 명확해야지 사실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참가자들도 줄어들지 않나. 그쵸. 네. 예전에는 약간 한 대 모아놓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 막 예를 들면 예상이 뛰어넘는 사람들은 튕겨져도 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는 분들은 막 이게 솎아내졌다면은 지금은 솎아내서 모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이게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좀 커졌던 것 그럼요. 같고요. 네. 예전에는 좀 그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해해 뭐 네. 어쩔 수 없잖아 뭐 사람 맞아요. 사는데 이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안 가요. 그렇죠. 그 커뮤니티 절대 안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형 동생 누나 오빠 하는 게 막 맞아. 당연한 문화였는데 맞아요. 뭐 형이 뭐 거기 커뮤니티 누구 다 알지 그 사람 뭐 언제부터 알았다 이런 게 사실 맞아요. 이전에는 좀 통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그쵸. 군대요 뭐 이런 이제 느낌. 약간 구시대의 사람. 네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실 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는 사람 티를 내고 뭐 혹은 뭐 서로 막 반말하고 막 이런 맞아요. 문화였는데 지금은 커뮤니티 자체도 그냥 좀 네. 다 서로 존칭하고 뭐 별명을 부르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데에 대한 좀 민감함도 잘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되는 것 그렇죠. 같고 커뮤니티 맞아요, 하려면은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뭐 무슨 커뮤니티 예전에 좀 많이 했던 커뮤니티 그 예를 들면 책 모임이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책 모임을 하는 곳들만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대기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몇 군데가 살아남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티로 뭐 사업을 할 거다라는 분이라면 좀 잘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그 내가 내 사람들끼리 뭔가 하고 싶은 거면은 그런 사람 모으는 거라면 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엄청 치밀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덕후라 이러면 덕후에 엄청 진짜 미친 것처럼 뭐 이렇게까지 해? 뭐 이 정도로 기획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사실 너무 그러니까 누구나 유입할 수 있게끔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거는 그냥 뺏길 수 있는 거라면은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그 저희가 좀 연식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럼요. 저 하루 종일 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거는 또 저희가 따로 뭐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재밌네요.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프로그램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네네네. 네, 프로그램 위주로 좀 돌아가 볼 건데 또 남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그 참가자분들이 남겨주신 것들을 좀 먼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요거를 먼저 소개하고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좀 네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아르바이트생 히든 파티 참가자께서 남겨주신 네, 네네. 그 코멘트라는 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사실 아르바이트생분들이 많은 첫 번째 자리다 보니까 사실 뭐 아르바이트 얘기들이 좀 대략 나왔어요. 그래서 나쁜 사장이 무엇인지도 막 얘기하고 이런 좀 자리들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네. 그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나쁜 직원 뭐 이런 얘기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장을 좀 고려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장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실 부산에서 이제 그 업장 자체가 다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엄청 그러니까 챙겨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당연히 내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문화가 좀 잠식되어 있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뭐 수당도 안 주는 문화. 예를 들면 당연하게 뭐 그 최저임금보다 좀 적게 주는 뭐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그런 곳들도 그런 거고 사실 그 정도 수준이 가려면은 그러니까 그 이 부산에도 여러 예를 들면 기업들도 막 중견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 문화를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뭐 여러 가지 사내 문화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사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사장님도 전 유행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내 문화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좀 설명드리고 그 사장님들도 사장님 역할도 있었지만 사장님들도 나도 주고 싶은데 그렇지. 뭐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막 직접 이제 들으니까 그래서 뭐 좀 서로 이 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왔던 것처럼 사장님 입장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이 좀 다르게 보였다라는 어떤 이런 거랑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이 말 자체가 아마 요런 데서 나왔던 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사장 입장에서도 뭐 계약서 쓸 때 워낙 이제 그만두는 그렇죠. 막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참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3개월 그 수습 기간 두는 거에 대한 불만을 예를 들면 누가 얘기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좀 아니야 구했는데 하루하고 도망치고 뭐 일주일하고 도망치고 이러는데 뭐 어떡하냐 뭐 이런 말도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저 왜 나 못 믿어서 이랬나 했던 게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앞 사람들이 못 믿게 했구나 혹은 이런 문화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해를 서로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좀 명확히 막 이걸 딱 이해했다는 편보다는 좀 서로 간에 이랬구나 정도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좀 좋았던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나이대가 2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왜 사장님이 줘야 하는 걸 못 주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안 주는 분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없진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물론 뭐 줘야 되는 거지만 맞아요. 이게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도리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이 되면 내는 뭐 세금들이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렇죠. 상당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충도 있구나. 뭐 예를 들면은 땜빵 치면은 땜빵도 다 나가야 되잖아요. 사장이 그렇죠. 도망치고 맞아요. 이러면은. 근데 이걸 아르바이트생은 자기만 나갈 때만 아니까 뭐 이런 고충도 모르죠.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그 세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됐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들이 우리나라가 조세 체계가 정말 꼼꼼하거든요. 그럼요. 어휴.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프리랜서 히든 파티 참가자분의 코멘트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느끼신 점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코멘트로는 프리랜서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컸다. 이제 공무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정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공무원 분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장단점을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무원 분들이 그 얘기하는 그 안정성이 그러니까 뭐 이래서 안전하다 느낀다는 표현보다는 좀 예를 들면은 그런 질문을 거꾸로 했었어요. 프리랜서한테
프리랜서 분들한테 받았던 그 했던 질문 예를 들면은 뭐 수익 뭐 한 달 동안 뭐 1,000만 원 벌기 대 뭐 매달 뭐 얼마 벌기 이런 그 질문을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 분은 사실 이게 안정적인 거 막 선택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했을 때 느꼈던 게 프리랜서가 좀 자유롭긴 하지만 사실 그 너무 흐름을 많이 타는 그렇죠. 것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그래도 좀 바뀌고 있는 그 지금 그래도 바뀌려고 노력이 막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이전에 비해서 좀 공무원 문화도 좀 수직에서 좀 수평적인 문화로 가는 것들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아마도 그런 면도 있었지만 프리랜서들끼리 얘기했을 때 그냥 서로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접점에 들어가는 게 그냥 불안정성으로 그렇죠. 제일 대화가 큰 게 불안정성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표현보다는 서로 프리랜서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나 그냥 월급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정 사실 근데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것 자체로 큰 어떤 뭐 힘이 된다기보다는 정신적인 지지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게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나 하기가 어렵죠. 네, 뭐 나는 프리랜서인데 이래서 힘들어 이런 걸 이 월에 처음 본다 이거 다 이제 무찔러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한 1, 2년에 한 번 일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얘기도 서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아니 그 돈을 3개월에 쓰는 걸 모른다면서 막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우리는 농사와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 좀 후련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평소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얘기 못하는 부분들. 그렇죠. 네, 또 동료 프리랜서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기 힘든 게 또 서로 너무 속삭임을 잘 아니까. 뭐 이게 약간 좀 이런 거죠. 뭐 내가 짜치는 얘기를 굳이 그렇죠. 맞아요. 굳이 뭐 짜치는 얘기를 막 맞아요. 내가 자랑도 아니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제대 얼마나 벌어봤냐, 뭐 얼마나 벌어봤다. 근데 이게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렇죠. 거의 배 아프라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말했던 게 이렇게 벌어도 예를 들면 연평균 소득은 그렇죠. 비슷한 거죠. 맞아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냥 차라리 200 꾸준히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재산이 서는 삶이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가. 그리고 제가 물어봤던 게 휴가 이런 거 그래도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리랜서분들이 그런 게 어딨냐면서 일 시키는 거 마감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일이 계속 안 하면 내가 그 평균 소득을 못 맞추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 분하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 역시 내 책상에 있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서러운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그런 좀 그 정신적인 위안이 되는 시간이 많이 됐을 것 같고. 네네. 자, 마지막으로 1인 가구 히든 파티에서 또 남겨주신 코멘트가 있어요. 네. 혼자 사는 게 장점이 많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활도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좀 얻을 수 있었다. 이 말도 그 사실 1인 가구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1인 가구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다가구의 매력은 없는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가구 그러니까 3세대가 같이 사는 거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런 이제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거에 장점 없냐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어떤 여러 감정적 어떤 그렇죠. 그런 유대감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사실 혼자 살면은 집에 왔을 때 공허하다는 말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했던 말이. 그래서 그래도 저 잔소리 그러니까 지금은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게 혼자 사는 게 사실 자유롭고 다 좋은데 그 말했던 그 일종의 공허함이 너무 나에게 한 번씩 밀려올 때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외롭다가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외롭다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서 외롭다라는 걸 느끼는 집에 시간? 냉기가 흐르는 거지 집에 왔는데. 네. 그래서 그 말 맞아 똑같이 냉기가 흐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원래 원가구에 살았을 때는 되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온도가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날 반겨줄 거는 이제 집에 강아지밖에 그렇지. 없으니까 이제는 이게 참 강아지한테 내 있었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참 뭐 이제는 우리가 3세대를 찾기도 어려운 게 사실 그렇게 막 3세대까지 사는 그 가구가 많지도 잘 없죠. 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 3세대로 살고 싶어라는 느낌의 대화보다는 그래도 가족과 산다라는 어떤 그 느낄 수 있었던 그 유대감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1인 가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전 그냥 고민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혹은 그 빈자리들은 그럼 누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혼자 살다가 뭐 아프거나 하면은 그렇지. 혹은 뭐 그냥 정말 사소한 건데 사람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드는 맞아요. 자리긴 했었어요. 막 계속 쭉 얘기를 듣는데 와 그럼 1인 가구 그쵸. 이 집 그러면 우리 이게 엄청 미래가 되면 그냥 지금 어르신들 그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다 지금 1인 가구로 보통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는 경험하니까 이게 여기 이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자리가. 맞아요. 일단 뭐 고민을 사회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1인 가구로 사는 시간이 거의 20년씩은 되는 사람이 많아질 네네. 거고 점점.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서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인 가구들한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과 그리고 아르바이트생한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1인 가구와 그리고 다사대 가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아까 말한 공무원과 이 프리랜서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 자리.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뭐 이런 건 별로잖아요. 너무 막 공청회, 혹은 토론회 나와서 나오셔서 뭐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보시죠. 혹은 뭐가 필요한지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사실 그렇죠. 전 본 기획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자리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그치. 자리. 그러니까 다양한 프리랜서들. 그렇죠. 특정 뭐 몇 명 말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쌓이고 모여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인지되면 참 뭔가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이라는 단체에서 만들었던 거다 보니까 그게 사회 참여고 제 느낌상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프로그램이 조금 걱정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저희 원래 커뮤니티 비비면서 하던 스타일이 아닌 네. 뭔가 생각이 들어간 뭔가 기획이 들어간 맞아요. 형사에서 사실 좀 네. 잘 될까 했는데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유의미한 대화들을 그렇죠. 좀 또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또 하시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부분 굉장히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걸 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좋죠. 네, 이거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기록. 넌 좀 너무 좋은 좋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혹시 뭐 이거 듣고 관심 가진 분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저희 다음 기획으로 또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마피아 게임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사람들이. 이 추리한다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흥미가 스릴을 있어요. 느끼는 거지.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해 청년 작당에서 함께했던 세 개의 프로그램, 아르바이트생 히든 파티, 프리랜서 히든 파티, 1인 가구 히든 파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저희가 벌써 거의 40분 정도로 후루룩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 이 페이스면 4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럼요. 전 지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저희가 또 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클로징 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먼저 뭐 청년 작당소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뭐 올해 또 뭐 비빔이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든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뭐 남겨놓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비빔에서 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좀 별도로 하고 있는데 하나가 커뮤니티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자들 그리고 커뮤니티 부산시에서도 커뮤니티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분이랑 이렇게 몇몇 분들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커뮤니티 참가자분들 대상으로도 인터뷰를 해서 그걸 취합한 다음에 부산에 어떤 커뮤니티가 필요한가 그리고 커뮤니티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좀 진행하면서 정말로
커뮤니티라는 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니까 공공성을 띠는 커뮤니티 하나 정도는 존재해야 된다. 아, 그렇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 저희 말고도 커뮤니티들이 있긴 아, 한데 그렇죠. 네. 뭐 그게 다 사적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저희는 두 개거든요. 청년이라면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환대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또 하나는 느슨하게 누구나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니까 사실 이런 좀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던 게 이런 좀 방향성과 그리고 같이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커뮤니티 존재성에 대한 그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쉽게 지치고 쉽게 끝나버리는 이게 커뮤니티라는 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군가 한 명의 약간 기동력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 그 한 명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슨 맥락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즐겁지만 커뮤니티의 그 좀 미래 그리고 커뮤니티의 좀 지속 역할? 가능성, 역할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아직 취합 중이라서 뭐 결론이 딱 났다는 건 아닌데 이번에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는 이게 아마 나올 거거든요. 이 자료집이 나오면은 어떤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커뮤니티를 고민해야 되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요번을 기회로 해서 이게 뭐 좀 정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는 고민했어요. 왜냐면 그 PD님이랑 저는 이제 오래 좀 됐잖아요. 이런 그렇죠. 청년 활동이라는 영역에서. 근데 사실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거 했던 활동들 하나하나도 그냥 커뮤니티라고 명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없어지고 생기는 게 그 빈도가 훨씬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그러니까 좀 빨라지고 좀 더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팀들도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이러다 정말로 다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서울에서 막 수도권에서 커뮤니티가 와도 부산에서는 성공한 세례를 전 못 봤거든요. 이게 좀 웃긴 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매번 하는 맥락이 소비력이 없다 하는데 그럼 소비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소비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커뮤니티 문화를 어떻게 인식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치. 소비력이 없는 청년들한테 이거를 뭐 사실 뭐라 할 게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소비할 돈이 없는데 소비력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다른 팀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레이지버드 클럽이랑 MIT인가 뭐 하여튼 그 여러 커뮤니티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미 이런 시작은 한번 했고 저희도 초청받아도 못 갔었는데 그래서 이런 좀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랑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 커뮤니티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꿈꾸는 거는 사실 그 커뮤니티 홈페이지에서 저희는 비영리다 보니까 그냥 그 여러 커뮤니티들 올리고 모임 개최하고 그거를 그 하나의 홈페이지로서 그냥 플랫폼화 시켜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 혹은 어떤 개인적 단체가 그냥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 수많이 흩어져 있는 커뮤니티들을 올려서 자기도 구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집하고 싶고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만들면 어떨까? 일단 저희 비빔부터 올릴 건데 하고 나서 좀 이게 상용화 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은 다른 커뮤니티들도 올려서 같이 모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제가 작년에 커뮤니티 툴킷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커뮤니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가이드를 한 상황별로 상황을 한 10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툴킷이 있는데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건 무료로 배포돼 있으니까 좀 다운받으셔서 어떻게 커뮤니티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추후에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있는데 아직 그 상용화는 되지 않아서 그게 상용화 된다면은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커뮤니티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같이 올리고 지금은 사실
창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홍보 창구도 그렇고 이게 모집 창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보면 관에서 그런 게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이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네. 커뮤니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많지. 그러니까 커뮤니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그 여러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영역의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친목이 목적인 형태의 커뮤니티인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커뮤니티도 존재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나 그거는 사실 커뮤니티의 맥락보다는 모임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사모임 그렇죠. 정도로 커뮤니티는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존재하는 걸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잘 살 수 있고 같이 이 어떤 풀 안에서 뭔가 파일에 계속 늘릴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홈페이지가 저희가 완료가 된다면은 올해 완료가 되거든요. 완료되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 커뮤니티 비빔의 자료들이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임이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다른 팀들의 모임도 여기 계속 같이 올라와서 모집도 같이 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커뮤니티라는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다져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와 모임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목 모임하고 커뮤니티가 별 차이가 없다고 인식을 하니 이것이 왜 존재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말씀하시는 커뮤니티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상을 반영을 해서 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걸로 좀 느꼈거든요. 네. 근데 꼭 그 목적이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한 명의 개인의 어떤 그 특정해서 그게 그 어떤 개인의 그 판단으로 그 모임이 좌지우지 된다면은 그건 전 모임이라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전 커뮤니티는 그게 아니라 어떤 공동의 그 체계라는 표현보다는 공동의 어떤 의사구조는 문화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맥락만 있다면 사실 어떤 것든지든 부산의 청년들이 같이 이 존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이탈되지 않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뭐 커뮤니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커뮤니티의 정의로 약간 토크쇼를 열어야 되나?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비수기 때 심심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커뮤니티가 뭔지 저희가 심층 토론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그 정리된 이 의로 여러분 이제 커뮤니티를 불리는 걸로. 아, 좋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 토크를 해볼 건데 뭐 올해 활동을 통해서 뭐 배우고 느낀 것도 얘기하면서 약간 작은 코너를 제가 1회, 2회 때 했는데 작당소에 바란다. 25년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좋습니다. 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활동하면서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희망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겠구나라는 약간 그 가정을 좀 했었지 실질적으로 마주한 거는 이번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좀 저한테는 그 유의미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이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도 이게 정말 그 필요한 자리라는 걸 또 제가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그 아까 말한 그 인터뷰도 하지만은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그냥 조금 더 계속 내가 현장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 기회를 좀 제공해준 작당소한테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그리고 모르는 듯한. 네. 그리고 사실 필요한 거는 내년에는 작당소의 이름처럼 청년들이 좀 이런 작당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예를 들면은 좀 더 폭넓게 좀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약간 느낌은 어떤 단체 어. 격들에게 많이 그쵸. 지원을 해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근데 뭐 저희도 단체 번호가 부여받진 않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그들에게도 이런 좀 뭐 직접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인터뷰라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모으는 작업들도 그러니까 해도 그러니까 참여를 딱히 안 하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네네 뭐 네. 그런 것도 좋고 예를 들면은 저는 이 공간이 정말 청년들로 계속 바글바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행사할 때만 딱 그렇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상실성이 있는 어떤 콘텐츠. 네네. 네. 그게 좀 작당소가 사실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 매번 작당을 예를 들면 매번 작당을 할 사람을 기획하는 기획과 네네. 과정을 만든다거나 뭐 기획과 과정이라고 하지도 않아도 되게 기획자들의 모임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뭐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작당을 벌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좀 지지 기반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역할을 네네.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청년센터는 좀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좀 중심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청년들 기획하시는 분들, 청년 이런 이 예를 들면은 남 좋으려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사실. 그렇죠? 뭐 이거 나도 한다고 좋지. 저희가 뭐 나도 좋지만 그쵸? 뭐 이게 뭐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고 그러진 엄청 않으니까. 다이나믹하진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좀 뭔가 지지 기간? 와 작당소는 진짜 그치. 우리 기획자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죠. 약간 친정 같은 곳이다. 뭐 그런 이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 내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려면은 그래서 첫 입문자들한테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지원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한 친정 같은 역할을 해주면 여기가 좀 이 목적성이 좀 맞지 않을까. 여기 공간도 넓고 되게 그렇죠. 쓰임새가 공간이 쾌적하고 되게 좋거든요. 입지도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중구 남포동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이 뭐 거리가 좀 멀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근데 전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도 뭐 평지잖아요. 일단 그게 어딥니까? 그게 제일 부산에서 평지다. 평지면은 상위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년 공간인데 편지다. 저는 매우 높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도보 10분 안쪽이고. 네, 그래서 그런 좀 시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은 그래서 조금 더 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작당소 많은 기획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작당소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그냥 그 너른 들판이 되어주자. 네, 그래서 사실 뭐 기획 좋거든요 이런 것들 뭐 근데 뭐 조금 더 청년들한테 기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렇죠. 조금 더 뭐 바라는 점을 굳이 말하자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또 방대한 이야기를 아니 50분 50분 넘게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이제 커뮤니티 정리하는 거 더 이상이라는 회사라는 개념의 커뮤니티 비밀이란 레이블이 있는 개념이다. 그렇죠. 오늘의 요약. 네 맞습니다. 다들 많이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작당소와 함께 그 세 가지의 프로젝트 아르바이트생 히든파티, 프리랜서 히든파티, 1인 가구 히든파티를 진행했던 커뮤니티 비빔의 김성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이어서 총 6팀을 만나보는데요. 또 다음 분들도 어떤 분들일지 기대를 하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